네, 요즘 시장에서 이거 하나만 알아도 괜찮다 싶을 만한 중요한 이슈 트렌드를 매일같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리하셨죠?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저희가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지 기대되는데요. 어떤 이야기로 저희 수다 한 판 떨어볼까요? 묻지 마세요. 왜요? 갑자기? 오늘 주제가 바로 놓질 못했는데 오늘 묻지마 투자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좀 메르스 때문에 또 테마주가 제가 봐도 너무 난무하거든요. 네. 오늘 묻지마야 투자에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한번 낱낱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부터 Z까지. 네. 사실 요즘 묻지마 유난히도 좀 체감하게 되는 게 백신 관련주, 백신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또 반대로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었고 이 묻지마 투자 한번 짚어야 될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묻지마 투자가 뭔지를 또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네. 묻지마 투자 한국어 사전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포털에 가서 묻지마 투자를 딱 검색하니까 거기서 포털사의 사전에 딱 나오는 말이에요. 정확히 적어왔습니다. 네. 정확한 정보나 체계적인 시장 분석도 없이 주식에 마구 투자하는 일이 묻지마 투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쉽게 해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주식 샀다 팔았다는 거죠. 네. 묻지마 투자라고 합니다. 예전에 건설주 급증하던 시기가 1990년대 말, 1980년대에 있었는데요. 그때 회사 이름에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건자만 들어가더라도 주가가 급등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하. 알고 보면 건어물 이런 거 파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묻지마로 막 사는 거죠. 아무 주식이나 사달라거나 팔아달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묻지마가 되겠습니다. 사실요. 옛날에 이 펀드도 묻지마 펀드 투자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도 그때 투자했던 게 한 7년, 8년 네. 지나고서야 그 손실을 만회했다라는 얘기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펀드는 더 이건 문제가 심합니다. IMF 당시인데요. 네.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지 모르겠는데요. 있었죠. 애기였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현대증권에 출시해서 정말 초미 히트를 쳤던 게 바이오코리아 펀드라고 아마 네. 시청자 연세가 있으면 다 아실 텐데요. 그때 정말 묻지마 펀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바이오코리아에서 특히 1호 펀드는 무조건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구 그 고위층에 돈이 있었다, 누구 회장에 돈이 들어갔다 해서 신경 쓴다 얘기인데 그것도 완전히 묻지마 펀드였고요.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7, 8년 전에 친구했다 그러면 아마 시청자분들 맞아 나도 샀던 분 많을 겁니다. 지금 네. 알고 보면은요.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박현주 회장이 뭔가 첫 번째 1호 만들면 무조건 돈 된다고 했었거든요. 네. 인사이트 펀드 2007년, 8년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이 보면 7, 8년 고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앞서 7년만 했다는데요. 네. 진짜 있었던 일인데 작년에 가을쯤에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 번호로 전화 받았더니 고마워 축하한다 그러면서 인사이트 펀드 7년인가 8년 만에 플러스 됐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전화 약 올리는 거예요. 하면서 펀드 좋은 펀드 있으니까 옮겨 타시라고. 네. 제가 딱 얘기했어요. 냅두라 그랬거든요. 네. 어저께 연락이 왔는데 10% 올랐어요. 이야. 그러니까 펀드 그냥 길게 보시면 되겠다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들 하는 게 묻지마 펀드도 저희 앞으로 몰려갔었거든요. 네. 일단 묻지마 펀드가 되겠죠. 근데요,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 묻지마 투자 같은 게 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건지 사실 대한민국만 사람의 심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도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그들은 뭐라고 지칭을 해요? 맞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저희는 영어 교육도 시켜주는 훌륭한 방송이잖아요. 그렇군요. 서로 소개시키는 사람도 없이요. 네. 자기네끼리 만나서 데이트하는 거 혹시 뭐라는지 아세요, 영어로요? 글쎄요. 그 영어로 블라인드 데이트라고 하거든요. 블라인드 데이트. 장님 같은 네. 블라인드의 데이트에서 블라인드 데이트고 네. 그래서 영화도 산드라 블라인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도 있었는데요. 주식은 또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 자막이 나오는데요. 블라인드, 눈 감은 인베스트먼트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정규적인 말이고 진짜 미국에서 보통 쓰는 건 앞에 두 눈을 가린다는 뜻에서 더블이란 말이 있습니다. 더블 블라인드? 더블 블라인드 인베스트먼트가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묻지마 투자인데요. 네. 미국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도 다 있는데 우리나라 좀 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특성상 조금 더 과열되기는 한다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주식시장 이런 방송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테마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소 묻지마 투자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좀 닮은 꼴이 있죠. 맞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지적인데요. 네. 그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건이나 어떤 현상이 지금 발생하거나 뉴스에 뜨면 그런 쪽 몰려가는 거죠. 그런 관련 주식이 뭐 있나, 네. 업종이 뭐 있느냐, 이렇게 찾아보는 건데요. 근데 보면 어떤 그 역시 펀더멘탈보다는 어떤 그냥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반복적이면서 우리 네. 테마주라고 얘기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 물론 계절이라든가 날씨, 선거, 유행 이런 거 다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예를 들면 정치인 테마주. 네. 누가 고등학교 같이 나왔다는 거가 전 세계 수만 명이지 않습니까? 서울대 같이 나왔다고 해서 서울대가 1년에 3,000명씩 졸업하거든요. 네. 그게 무슨 테마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여하튼 뜨는 게 정치인 테마주가 있고요. 4대강 테마주, 자전거 테마주, 그리고 요즘 맞아요. 메르스까지 난무하는 게 테마주죠. 4대강 테마주 또다시 그 당시의 흐름들이 좀 기억이 나네요. 사실 지금의 가장 큰 테마성 투자는 메르스 관련 종목입니다. 일부 종목은 엮여있다, 수혜 기대감에 급등하고 또 어떤 종목들은 그에 따라서 피해를 볼 것이다, 매출이 박살날 것이다 하면서 주가 역시 급락하고. 그럼 완전히 그런 묻지마로 흐름이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진 거 있는데 최근 네. 2주 동안
전국을 강타한 것이 바로 메르스 아닙니까? 네. 모든 뉴스를 하는 건데 표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떨어진 것들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2주 동안인데요. 거의 12% 떨어졌죠. 신세계도 떨어졌죠. 극장 누가 가냐면서 8% 떨어졌죠. 네. 누가 비행기 타니 11% 떨어졌습니다. 중국 사람이 안 오니 누가 카지노 가겠어요. 직결 떨어졌어요. 반대로 오른 것도 있습니다. 이름은 다 공개 안 했어요. 왜냐면 네. 서운해하신 분은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생명공학, 뭐뭐 백신, 뭐뭐 루, 뭐뭐 바이오 이런 것들이 25에서 100%까지 올라갔어요. 네. 어제 움찔하더니 오늘 또 다시 올라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전형적인 테마주 그 이상 이하도 아니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메르스 관련 종목들요, 조금은 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아프니까 백신에 대한 기대 있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손세정제 평생 안 사봤는데 이번에 4개나 샀고요. 마스크도 한 박스 샀거든요. 한 박스나? 네, 이런 네. 매출이 증가하고 결국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나 WHO에서도 분명히 백신 없다 그랬어요. 치료제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상 완화제, 그러니까 뭡니까 항생제 이런 건 좀 투약하는 건데요. 네. 백신 개발하는데 보통 10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 뭐 그냥 그런 얘기일 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스크나 손세정제 많이 팔리죠. 네. 일부 약국에서는요. 오늘 저희 기자분한테 들었는데요. 단골 아니면 2개 이상 안 판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 박스 하셨다면 그건 좀 팔아도 돼요 지금요 돈 보니까. 근데 문제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마스크나 세정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계속 그런 것들이 내년에도 후년에 계속 팔면 매출이 네. 늘어나겠는데 아마 마스크나 손세정제 4개 샀으면 앞으로 4년 동안 살 일이 없을 거예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몰려서 나오는 거 있지만 매출이 꾸준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제가 보기엔 넌센스가 되겠고 주가는 뭐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4대강 관련주들은 핵심으로 됐던 4대강 관련주 테마 기억하시면 계실 텐데요. 주가 5배 오른 게 있었거든요. 500%.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매출이 늘어난 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테마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뭐 그런 것은 투자가 아니라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기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호재 쪽 종목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악재 쪽 종목은요? 그건 더더욱 말이 돼요. 제 주변의 친구들 여행 가려던 거 항공권, 여행권 취소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 여행주나 항공주는 악재 아닙니까? 분명 악재 인식 맞죠. 왜냐하면 악재 수준의 인식 어느 정도 인식하는 분명합니다. 그 네. 머니투데이 기사를 제가 또 인용해 봤는데요. 어저께 나온 겁니다. 6월 1일 단 이틀 동안만 하더라도 대만, 중국, 이탈했고요. 7천 명의 이건 단체 관광객이거든요. 아하. 단체 관광객이 그냥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이 취소하니까 이만큼의 어떤 손실 그런 건 네. 일정 수준 불가피하겠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가는 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10시간이고 6시간이고 비행기 안에 있으면 혹시라도 굳이 한두 명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걱정돼요. 사실 저도 한 2주 있다가 출장을 가야 되는데 네. 비행기 타고 8시간 타야 되거든요. 저도 겁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마스크 한 2개 쓰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면 되죠. 네. 근데 하여튼 그런 거로 저도 불안한 일정 수준 보면 그래도 대신에 비행기는 널널할 것 같아요. 사람 안 가거든요. 웬만한 급한 거 아니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라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호도는 있겠지만 주가는 분명히 악영향은 있는 건 분명하겠죠. 일정 수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쭉 한번 따라서 와보니까 이 수혜를 보는 종목들은 아니고 악재를 보는 종목들은 악재가 맞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탑픽 고르기가 참 어려워지네요. 탑픽 있으십니까? 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죠. 자, 분명 나쁜 건 얘기인데 이런 거 되겠죠. 중국인들이 안 와서 는 문제인데 네. 중국이 현지에서 지금 뭔가 계속 사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안 와도 살 수 있고 이미 거기서 유통점 많이 깔려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먹거리라든가. 중국 현지 소비 관련주. 네, 먹거리라든가 그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피아노를 사는데 한국에서 피아노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지에서 사잖아요. 그 아무 상관없는데 같이 떨어진 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좀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굳이 난 그래도 테마주에서 찾겠다 그러면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에서 제가 봤을 때 테마주는 딱 이거 하나 있거든요. 뭐요? 존 포데스터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클린턴의 지금 선거 참모로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네. 클린턴이요. 그게 존 포데스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린 에너지 선호하기 때문에요. ICLN이라고요. 그때 얘기해 전 주셨잖아요. 세계 클린 에너지가 네. 있는 ETF가 있어요. 그래서 클린 ETF가 있겠고요. 이 CJ, CGV 우리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CJ 이건 미국에서도 얘기 많이 하는 건데요. CJ, CGV가 우리나라 극장 누가 안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에서 워낙 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극장마다 지금 우리나라 아이맥스가 별로 없는데 중국 웬만한 극장체마다 아이맥스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맥스 이거 잘 모르시면 계실 텐데 아이맥스가 상장사입니다. 네. 아이맥스가 지금 미국에서 탑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 주식에서 굳이 찾겠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 전 어이없이 떨어졌다 보고 있거든요. 아모레퍼시픽 뭐 단기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아모레퍼시픽은 현지에서 많이 팔리기 때문에 좀 되는 거거든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MPK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피자를요 중국 사람이 중국에서 먹지 한국에 와서 미스터 피자 가갖고 지금 사 먹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다
난데없이 같이 빠진 거거든요. 네. 이런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것도 오히려 괜찮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탑픽 종목들을 한번 꼽아본다면 전 세계 그린 에너지 테마로서는 유일한 종목일 것이다. ETF로 ICL은 얘기해 주셨고요. 또 IMAX 중국인들의 영화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모레퍼시픽, MPK 골라주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